이번 키워드는 2030은 말한다. 자, 주목할 거는 이번 선관위 사태에 분노한 2030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서울시장 투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2030 표심이 오세훈 당선인을 선택했다는 점인데요. 관련해서 오세훈 당선인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실제로 2030 세대 지지가 높았다 이런 결과가 좀 나오긴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진심이 전달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정보에 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서울시의 청년 정책 같은 것들을 평소에 유심히 지켜봤던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청년들이 이 공정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마음이 전달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20대의 표심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대 남성은 오세훈 후보를 75.3%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여성은 오세훈 후보를 41%, 정원호 후보를 48.5% 지지했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득표했던 20대 여성 득표율과 비교를 하면은 20대 여성 표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열 교수님, 20, 3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보수화가 됐다. 과거 선거에서 이미 많이 드러났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20대 여성도 좀 마음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같은 젊은 층도 여성은 좀 이제 민주당 진보 성향을 좀 보였고 언제부턴가 남성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그거 많이 느껴요. 예. 많이 느낍니다. 제가 그 과거에 이제 저희들이 젊을 때, 예. 대학생 때나 뭐 그럴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가 유리하다란 말이 그래서 나왔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되게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건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보가 유리하다. 뭐 이런 식의 가설이었는데 지금 전혀 안 그래요. 20대가 이제 뭐 그때의 시대 배경과 지금의 시대 상황이 다르니까 예. 그건 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20대, 30대들이 여성도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아까 이제 그래픽에 나왔던 것처럼 그 얘기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젊은 사람들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도 그렇죠. 출산 문제 그렇죠. 취업 문제 그렇죠. 또 집 구하는 문제, 전세, 월세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면 오히려 진보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또 안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왜 안정은 대개 이제 이른바 세대 효과라고 해서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고령화 될수록 좀 안정을 희구하면서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요새 60대, 70대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60대, 70대들이 이제 과거에 한창 그 80년대 운동권 그 세대 때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60대, 70대들은 이제 또 진보가 된 경향이 또 있어요. 예. 이제 말하면 세대별 투표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젊은 층들 보수화입니다. 이건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말이죠. 왜 젊은 사람들이 자꾸 보수화되고 있는가를 뚜렷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용적이고 무엇이 이들에게 필요한가를 가지고 다가가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이죠. 그건 어쨌든 그렇게 자꾸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쪽에 표가 안 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20대, 30대의 뚜렷한 투표의 그 변화 경향 이걸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네. 이걸 과거식으로 표현하는 건 굉장히 파악하는 건 대단히 안이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학 의원님, 민주당도 잠실 집회에 왜 저렇게 2030이 많이 모였을까? 2030이 좀 많이 보수화됐잖아. 이렇게 볼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의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당연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정파적으로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과거에는 저희 독재 정권을 지나오면서 보수 정당이 어쩌면 우위에 서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의 젊은 세대가 볼 때는 이미 이제 그런 시대, 민주화된 시대에 태어났고 또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권을 잡고 있었던 정당들은 민주당인 기억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기득권화 됐다. 그리고 민주당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정 부분 다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민주당 스스로 교정해 나갈 거냐, 그리고 젊은 세대와 어떻게 더 소통할 거냐, 이런 문제는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는 분명히 학교에서 2030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네. 현장에서 기자들
연령대들도 많이 만나고 젊은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는데 네. 그냥 저도 이제 뭐 제가 무슨 정치 전문가나 뭐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지금 뭐 문제가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솔직히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냥 저도 사실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왜 이 현장에 지금 2030 세대가 많이 나가 네.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결국 지금 2030 세대의 핵심 어젠다, 핵심 이슈는 저는 공정인 것 같아요. 공정. 네, 결국 이 공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공정성이라는 거는 사실 절차의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결과의 공정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절차의 공정성이 결국 깨져버렸다. 맞습니다. 결국 선관위가 가장 중요한 선거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결국 공정이고 중립인데 지금 투표용지를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직 짚어보지 않았던 문제가 예. 근데 하필이면 그 지역이 또 특정 지역에서 상당히 우세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를 시켜본다면 결국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결국 어떤 부분에서 정파적인 차원에서 혹시 뭔가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키웠다는 거죠. 그거 자체도 결국 젊은이들의 어떤 공정의식이 상당히 자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과의 공정성 문제라는 건 결국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면 결국 결과도 공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투표용지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못해서 거기 가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결국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분들의 그 표심은 결과에 반영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공정하지 못한 절차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공정 어젠다 이거를 아주 기본부터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2030 세대가 지금 이렇게 분노해서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 그 밑 바탕에 있는 거는 결국 공정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